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는 문제 매일 3문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먼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상무, 전무, 명칭야를 불문하고 사실상 사장 밑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인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회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부담을 하고요.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이 있는데 인장등록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회사만 인장등록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회사만 인장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인장은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휴폐업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된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한번 휴업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게 이게 각각 한 문제, 그러면 3문제, 4문제, 여기까지 해서 4문제는 출제되죠. 또 의무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단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 3가지, 의뢰인의 의무 3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X입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 4가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부운정 1회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의무인데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무가 오늘 한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예치 권고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했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확인 설명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계약서 작성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2문제 나옵니다. 그럼 벌써 8문제네요. 오늘 한 게. 9문제, 10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문제 나올 수 있고요. 8문제는 출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게 뭐냐면 1번 문제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라고 보면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물론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개공등, 등에게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투기가 비결이 아니고 뭐가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별표 1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의무이다. 답은 따라서 4번이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은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죠? 개공, 소공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안 해도 되죠? 2번이 정답이네요. 7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됩니다. 7일. 변경등록 7일 이내.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에 의해 합니다. 법인의 인장.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하고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장 등록 제가 아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신청할 때는 등록증 없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처음에 할 때는 첨부 못한다고 했죠? 우리 서식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지금 입법의 불비로 서식에는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시험에 나오면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휴업, 폐업도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보조원. 소속공개사로 고쳐야 되겠죠? 틀렸고 2번. 3번 보조원 이것도 틀렸네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직무교육 받잖아요. 보조원은. 그래서 틀렸고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번 틀렸고 4번은 30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5번은 외국인인 경우 자격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징집, 입영, 취합,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죠. 원칙은 6월 초과할 수 없고요. 1번이 맞네요. 2번 휴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3번은 분사무소는 별도로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고 폐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될 수 있다는 X입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해요.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이전은 가능해요. 틀렸고 5번은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건의를 했는데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봐서 한 명이라도 폐업신고 들어온 적이 있냐.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회사법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폐업신고하냐.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삭제됐고 지금은 사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그 어떻게 알고 등록 취소할래 물어보니까 우리 사망하면은 30일 이내에 사망신고해야 되죠. 동주민센터에. 그거 보고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사망하면 폐업신고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옳은 것입니다. 오늘 옳은 게 맞네요. 옳은 게 더 어렵죠. 오지선다행은 옳은 게 어렵고요. OX는 X가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4본, 5년 X입니다. 옛날엔 4본인데 지금은 원본, 4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보존해도 되고요. 3년이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가 있을 경우 소속관계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그 다음에 소속관계사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고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니은만 틀렸네요. 니은만 틀렸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거.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옳은 것인데요. 1번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 상호간의 X. 누구 상호간이라고 했어요? 개업 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X고요. 3번은 개업 공개사 컴퓨터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컴퓨터 커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커야지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된다. X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다 할 수 있다죠. 5번이 맞네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지.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되어 있는 거죠.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이 좀 어려운데 서식을 봐야 돼. 확인설명서 서식을. 요건 기본서에 서식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2의 서식이에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1, 2, 3, 4 4개가 있죠. 1은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예,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 1, 2 서식 기재합니다. 왜냐하면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민간임대 등록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1, 2의 서식에 해당됩니다. 1번에 보면 있습니다. 1번 건축물 내장 보고 확인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1, 2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부로 주택도 2+2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2년 했다가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고 확인설명서에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기껏 팔아놨더니만 세입자가 난 못 나간다 버텨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시세가 1억까지도 차이가 난데 세입자 있는 거 하고 주인이 살다가 바로 비워줄 수 있는 거 하고 세입자가 살고 못 비워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송한다 하더라도 1년 걸리고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 여기에 우리 책에 지금 기본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개정됐어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 아파트를 제외한 1의 서식 단독주택에만 해당돼요.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2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적는 게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을 적어요. 소화전, 비상벨. 이건 서식을 봐야 돼. 좀 어려워요. 서식 기본서에 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이거 신설됐습니다. 5번도 신설됐고요. 3번 신설됐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것도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어요. 신설된 건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 중에서도 아파트 제외하고 기재한다고요.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요거는 오늘 공부는 안 했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보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1번에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청약통장 분양 관련 증서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행위입니다. 통장 팔아먹고 하는 거 중개하는 거 금지행위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고요. 요건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진도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금지행위 다음 주부터 한다고요. 자, 2번은 뭐냐면 이게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가 건물주면 임대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는 건 좋은데 손님이 왔는데 우리 새 하나 얻으려고요 하면 내 집이 있는데 이거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되고요.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손님 받는 건 가능하다고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금쟁이 아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쌍방대리 금쟁입니다. 일방을 대리하면 금쟁이 아니죠? 일방 대리하면 금쟁이 아닌데 이건 쌍방을 대리했으니까 금쟁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건조당 설정 방법으로 거래 성사시켰다. 확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LH에서 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김남금 변호사하고 건국대학교 심교원 교수님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심교원 교수님이 본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남의 명의로 하고 심지어 건조당 설정으로 해가지고 명의는 그대로 놔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던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건조당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명의 안 넘겨주고 하면 또 돈 더 달라고 이런 경우 많죠. 돈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오고 하면 그런 거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데 그냥 건조당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되는 했으니까 금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하면 금쟁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닙니다.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금쟁이는 반드시 나옵니다. 굳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현업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고 아무도 안 하면 하지 말라 소리도 안 하겠죠. 어떤 분이 현업에 나가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금쟁이만 하니까 돈은 많이 벌리던데요. 이렇게 하던데 돈은 많이 벌릴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오래 살려면 그냥 편하게 돈 적게 벌고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소위 중개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중개인이라는 말은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없어졌습니다.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편의상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자격증을 따도 부칙개공은 될 수 없어요. 중개인은 될 수 없어요.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종별이 2개밖에 없어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2개만 있다. 즉 부칙개공은 없다고요. 등록 신청은 안 되니까. 그러나 부칙개공도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라고요.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 신청 못하니까 기재 안 돼 있고요.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등록증에는 종별이 3가지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이 무효입니다. 거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중개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할 필요 없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등록, 이건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출문제다 보니까 통합교과형입니다. 진도 딱 한 군데 정해서 낸 게 아니라 이기저기 있는 걸 다 낸 거예요, 문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가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4번은 소위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업무정지 처분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한다고요?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자격정지 등록 취소는 제척기간 없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지요?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에 1번부터 7번 있잖아요. 맨 밑에 54번 맨 밑에 프린터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은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54번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렸네요. 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영수증, 정정신청서 이런 거 법정서식 없다고 했죠. 시험에 법정서식 없는 거 출제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오늘 받았잖아요. 이게 법정서식이라고. 법정서식인지 아닌지는 왼쪽 메뉴에 보면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법정이에요.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다 이 말이에요. (1번) 그 전속중개계약서 2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 오늘 받은 프린트 보세요.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라고 있죠. 이 서식 유효기간 없다고 정해지지 않다 했으니까 2번 틀렸다고요. 3개월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3번 프린트 오늘 전속중개계약서 3번에 3번 문제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이라고 했죠. 미시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에 이런 말 없어도 7일 이내 대신에 5일 이내 이렇게 했으면 X지만 그냥 공개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 자체가 X는 아니죠. 7일 이내에 없기는 하지만 7일 이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10일 이내에 이렇게 하면 X지만 그냥 이런 말 나왔다고 이걸 X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옵니다.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4번 서면으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이 말이 틀렸죠? 코미디언 2주일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X네요. 보존, 5년 보존이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 5년 보존 4가지, 3년 보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한 번 수업 듣고 2번 듣고 이렇게 했다고 어떤 분이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리네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아직도가 아니고 벌써 문제 다 풀리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다 보면 아마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